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감을 수용하는 그리고 오감과 그리고 뇌에 관해 먼저 말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감각이란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감각한다는 것은 외부의 정보를 수용하고 인지한다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만약 감각이 차단될 경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한다면 매우 위험할 것입니다. 내 앞에 장애물이 있다. 보지 못한다면 그대로 부딪힐 것이고, 내 뒤에서 차가 오는데 차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베이거나 찔렸는데도 아픔을 못 느끼고 방치한다면 상처에 세균이 감염될 수도 있고 더 심한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감각은 여러 요소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며 또 외부와의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작용으로 감각이라는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감각이란 것은 접촉함으로써 발생합니다. 우리가 외부로부터 무언가의 자극을 받으면 이 자극은 전기 신호로 변해 우리 뇌로 전달되면 이것을 우리는 감각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전달되는 이 전기 신호는 그냥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감각세포인 뉴런을 통해 전달됩니다. 뉴런이란 신경계를 구성하는 세포로 다른 세포와는 달리 전기 신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뉴런 세포는 양 끝에 수상돌기와 축삭돌기라고 불리는 가지처럼 뻗은 돌기가 있는데 이것들을 서로 연결해서 전기 신호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연결되는 지점을 바로 시냅스라고 부릅니다. 배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신호가 전달되어 뇌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때 대부분의 감각은 뇌에서도 시상이라는 곳을 거치게 됩니다. 시상은 통합 중추로서 주요 감각기가 대뇌피질로 전달되기 전 최종적으로 거치는 일종의 감각의 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상은 뇌의 정중앙에 위치해 대칭으로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고 크기는 호두알 만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상이 감각 신호를 대뇌피질로 보내면 우리는 거기서 들어온 정보를 인지하고 그제서야 감각한다는 것이죠. 감각한다는 것이 우리는 단순히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런 복잡하고도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감각이 일어나는 기본적인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감각이 나타나는 5가지 형태인 오감의 후각, 시각, 미각, 청각, 촉각의 작용을 각각 설명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먼저 후각을 보겠습니다. 후각은 우리가 냄새를 맡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냄새를 맡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코로 호흡할 때 일어나며, 호흡에서 들이쉴 때, 공기 중에 자극을 일으키는 특정 화학물질과 함께 이게 코로 들어오고, 이것들은 후각 상피에 있는 점액들에 녹아들어 후각 세포를 자극시킵니다. 이 자극은 전기 신호로 바뀌어 후각 신경으로 전달됩니다. 후각신경은 뇌신경의 첫 번째 신경으로 다른 감각들과 달리 시상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뇌로 이어집니다. 아까 말했듯이 대부분의 감각들이 시상을 거쳐 전달되지만 거기서 제외되는 것이 바로 후각인 거죠. 그런데 왜 후각만 이런 특별한 경우인 걸까요? 후각이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지구상에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약 35억 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그때 살았던 게 미생물이었죠. 코가 없는 미생물이 어떻게 냄새를 맡을까? 미생물들에게는 화학물질 센서가 있어서 이것이 후각기관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각은 다른 감각들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있어온 가장 원시적인 감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와 곧바로 연결된 것도 지금까지 이어져온 구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우리가 감각 정보에 반응할 때 후각과 다른 감각들 중
어느 것에 더 빨리 반응할까요? 문제입니다, 문제. 후각이요. 네, 맞습니다. 너무 쉬웠죠.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각. 시각은 우리가 보는 것을 말하며 사물에 반사된 빛이 눈을 통해 들어오며 일어납니다.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 빛을 소용한다는 말과 같다는 것이죠. 일단 빛이 눈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각막이라는 투명한 바깥벽을 지나게 됩니다. 각막은 둥근 형태여서 1차로 빛을 굴절시켜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각막을 지나면 동공이라는 곳을 지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눈동자라고 부릅니다. 동공은 주변 밝기에 따라서 크기가 변하며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한 역할을 합니다. 주변이 밝을 때는 동공을 축소시켜 빛의 양을 줄이고 어두울 땐 동공을 확대시켜 빛의 양을 늘립니다. 그리고 이 동공을 지나서 빛은 수정체에 이르게 됩니다. 수정체는 수정섬유라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투명하고 되게 길고 투명한 세포인데 어, 이것들로 이루어져서 되게 유리처럼 그럼 투명한데 네, 이것이 수정체에서 이 볼록 렌즈와 같은 구조의 수정체에서 최종적으로 빛을 굴절시켜서 망막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망막은 눈의 가장 뒷부분에 위치해 여기서 빛을 전기 신호로 바꿔 시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합니다. 식유차에서 시각신경은 좌우로 교차하게 되고 시상을 거쳐 후두엽의 시각중추에 이르러서 우리는 사물의 형태와 색, 밝기와 명암 등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잃어버릴까 봐. 아, 각막 한 글자가 각막입니다. 아, 각막. 그, 잘못 썼나 봐요. 막막이고요. 네. 잘못 썼. 네, 내용 잘했습니다. 다음. 그리고 다음은 미각입니다. 미각은 우리가 입안에서 음식물을 씹어 분해할 때 혀를 거치며 일어납니다. 혀를 자세히 살펴보면 혀 표면에 나 있는 오돌토돌한 돌기가 보일 것입니다. 이 돌기마다 미뢰라는 감각기관이 있는데 이 미뢰에는 각 네 가지의 맛세포들이 꽃잎처럼 겹겹이 겹쳐져 있습니다. 어, 네, 그래서 이 음식물이 침에 녹아서 미뢰에 닿을 때 미뢰는 자극을 받고 이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신호는 미각신경을 따라 시상을 거치고 두정엽의 미각 중추로 전달됩니다. 미각 중추에서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고 어떤 맛인지 분간해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맛은 몇 가지나 될까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맛은 몇 가지가 될까요? 무수히 많지 않나? 아니요, 이게 딱 몇 가지로 딱 돼요. 크게 나뉘어 있거든요, 그게. 모르겠어요. 6가지입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맛은 단맛, 쓴맛, 신맛, 짠맛, 감칠맛, 지방맛에 6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매운맛과 떫은 맛은 촉각에 해당됩니다. 매운맛은 혀가 느끼는 고통에 해당되며 떫은 맛은 혀에 있는 막이 오그라들 때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한 미각과 후각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우리가 맛을 느낄 때 동시에 미각과 후각이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포도맛, 사과맛 이런 것은 후각에서 느끼는 향이라고 맡아지는 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후각은 우리가 미각이라고 여기는 것 중에 최대 4분의 3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를 막고 음식을 먹으면 맛이 밍밍하게 여겨지는 것도 느끼는 맛이 그만큼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각은 소리가 귀로 전달되어 일어납니다.
소리인 음파가 공기의 진동을 통해 이동되고 우리의 귀까지 도달합니다. 소리는 귀의 겉부분에 해당되는 귓바퀴를 타고 고막이라는 청각 기관에 전달되는데 고막은 아주 얇은 막으로 소리가 전달되면 진동시켜 달팽이관으로 보냅니다. 달팽이관은 고막과 안뜰관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나선 모양의 관으로 모습이 마치 달팽이와 흡사합니다. 달팽이관 속에는 코티기관이라는 불리는 것이 있는데 코티기관에는 털세포가 있어 진동 시에 이 털이 뒤틀리면서 전기 신호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 신호는 청각 신경 경로를 통해 대뇌의 청각 중추에 전달되고 여기서 음파의 진동수, 그러니까 초당 진동 횟수, 그리고 강도가 특정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소리를 분간에 듣게 되는 것이죠. 네, 다음. 마지막으로 촉각입니다. 촉각은 피부와의 접촉으로서 일어납니다. 전달이 됩니다. 피부에는 통증을 느끼는 통각과 따뜻함과 차가움을 느끼는 온각과 냉각이 존재합니다. 또 닿는 감촉을 느끼는 촉각들과 누르는 압력을 느끼는 압각과 떨림이나 진동을 느끼는 진동 감각 등의 다양한 감각 수용체들이 존재하며 몸의 구역에 따라 각기 다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감각 수용기들이 피부 접촉에 의해 자극을 받으면 이것들이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신경을 따라 대뇌 두정엽의 체감각 영역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다양한 촉각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아, 좋아요. 잘했습니다. 박수. 수고 많았습니다. 네, 재미있게 잘 해줬다, 그죠? 근데 요점 정리를 빠뜨린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어, 요약하는 게 쉽지 않겠죠? 또, 그렇게 해야 우리가 지금, 어딥니까? 내박물관에 가든, 근대사 박물관에 기념관에 가든, 그 앞에서는 5분에서 길어야 10분 정도만 말하는데, 요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죠? 시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배터리 버리거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요거는 꼭 전해야겠다. 요건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다 하는 그 요점이 딱 저 자기를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가서는 자료 보고 안 할 거예요. 자료 보고 안 할 거야. 요점 정리를 해서 내가 요점을 딱 머리에 갖고 이 정도는 외워둡시다, 여러분. 자료는 그래 갖고 가는데 보면 안 돼. 막힐 때만 딱 보고 알았죠? 자, 우리 발표자의 발표를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봅시다. 누구부터 할까요? 자, 몇 가지, 뭐, 네 가지, 그죠? 좋았던 점, 기억나는 거, 질문, 좀 아쉽거나 보완할 점, 네 가지. 자, 이야기해 봅시다. 저 먼저 해도 되나요? 네, 해보세요. 일단 발표하고 이제 PPT 정리를 되게 잘했고, 일단 그리고 일단 질문하는 게 되게 좋았어요. 재밌는 야, 질문. 네, 재밌는 질문 많이 해서 좋았는데, 어, 무슨 네, 또 뭐, 또 약간 질문이나 뭐 아쉬웠던 점이나 기억나는 일단 거. 딱히 아쉬웠던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쉬웠던 점은 없지만 그래도 그냥 잘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억나는 거, 어, 저는 미각이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기억납니까? 그냥 약간 제가 약간 미각하면 사람들이 그냥 맛을 느끼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거 말고도 또 더 다양한 게 있어서
좋아요. 그래, 잘했습니다. 또 다음 사람. 좀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여러분. 좋았어요. 뭐, 기억나요? 할 게 아니라 뭔가 좀 구체적이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람, 번호. 저도 PPT가 괜찮았고요. 그리고 기억나는 내용 중에서는 이제 맛을 느끼는 것이 무조건 미각으로 통해서만 아니라 코로도 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네. 네. 또, 수연이. 네, 저는 일단 이런 감각들 하나하나를 다 PPT에 써져 있는 내용만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서 좋았고요. 그리고 또 뭐냐, 질문 같은 걸 해주니까 확실히 그래도 좀 더 집중을 하게 됐어요. 기억에 남는 점은 이 후각만 이 시상을 거쳐서 가지 않는다. 이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후각이 언제부터 발달됐다 그랬죠? 기억날까요, 혹시? 몇 몇 억, 년? 몇십억 년 전에. 35억 년. 35억 년 전.